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우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소비자가 왕이잖아. 고객이 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제품 특성의 독립 변수로 디자인, 그리고 가격, 그리고 품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제품의 특성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개념만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추렸는데 이걸 독립 변수로 놓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다만 아까는 우리가 그 수치 데이터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율 척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디자인, 가격, 품질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상적인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는 소비자한테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 디자인의 한 4개 정도, 가격의 한 4개 정도, 뭐 품질의 4개 정도의 이런 질문들을 구성해서 그 변수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소비자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소비자 뭐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 정보들. 그래서 뭐그 조사하는 건 충분할 거고 그게 아니라 예측하려고 하는 거.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이제 뭐 그 외부 리서치 저희 같은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패널 데이터로 이제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가격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품질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딱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딱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다중회귀 분석이잖아요. 수정된 R제곱 값이 49.6%가 나왔고 더비너슨 값도 2.2025. 수정된 R제곱 값이 49.6%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 학술적으로 0.4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좀 양호하다. 그런데 그 밑으로도 이제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 수정된 R제곱 값이 너무 적다 이런 거 가지고 다 그걸 판단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노바 분산 분석. F값이 99.114의 유형률 0.0000이다. 회기식은 매우 유해하다 할 수 있다. 개수값은 어떻다? B값이 비표준의 개수의 B값으로 우리가 회기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고 표준화 개수의 베타 값을 가지고 영향력 크기를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유의확률이 보니까 전부 다 0.000이네요. P 값이 그 5% 전부 다 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천성 통계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독립변수, 디자인,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이 검증을 할 때 영향력이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높냐 안 높냐를 따질 때 이제 VIF 공차 한계, 공차값 이런 걸 보는데 이 VIF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면 다중 공천성이 없다고 합니다. 다중 공천성은 독립 변수 상관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딱 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금 이제 그림처럼 검증을 했더니 식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1, 베타 x2, 베타 x3죠. 독립 변수가 3개니까. 그래서 식을 대입하면 소비자 만족은 0.988 더하기 0.240 곱하기 디자인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이 1점 높아질 때 소비자 만족이 0.240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 리커트 척도로 볼 때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향력 크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0.255, 277, 308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베타 값, 표준화 계수의 베타 값인데 지금 뭐가 제일 높아요? 품질이 제일 높고 가격, 디자인 순으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 유의하게 얘네가 다 중요하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질이 영향력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품질에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회계 분석의 활용 분야는요. 기업에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계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일예로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적어놨는데 조직 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죠. 인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원의 성과, 만족도, 이직률 이런 인사 조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 투자, 보상제도, 뭐 조직 문화 이런 직원의 성과 간의 관계들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조직 관리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님들이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은 외부 고객만이 고객이 아니죠. 소비자만이. 직원들은 내부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객 관리를 하는 거, 이 직원의 조직 관리를 하는 거는 인사 관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크든 작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분석입니다. 마케팅 활동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광고 비용, 마케팅 예산, 프로모션 이런 것들과 매출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과거 판매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변수들은 회계 분석에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계획, 뭐 판매 계획, 재고 관리, 공급망 최적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재무 분석.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죠. 뭐 매출, 비용, 이익, 그다음에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의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 분석. 고객 특성과 구매 패턴 사이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인구 일반적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뭐 지역,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 구매량, 그다음 충성도, 이탈률 뭐 이런 것의 관계를 파악해서 타겟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회귀 분석은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 데이터와 경영 환경에 맞춰서 회귀 분석을 적용하면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날개 달린 호랑이 보이잖아요. 백호. 대표님들이 직관, 직감, 육감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직관에만 의존하겠습니까? 데이터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리고 회사에 많이 적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경험에 따른 직감과 그 회사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은 날개 달린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이제 좀 예를 들어봤고요. 다음에 다양한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인들 그리고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